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 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1주년 제헌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죠. 근데 국경일 이르면 공휴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제헌절만은, 그러니까 5개의 국경일 중에 제헌절만은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2003년부터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또 그때 근로시간도 주 40시간 이렇게 정해지고 하니까 이 산업체에서 기업들이 이거 저 휴일이 너무 많아서 이 조업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 공휴일 수를 줄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요구가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부도 진지하게 이제 공휴일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이제 강구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김환영 보건복지부 장관, 만약 공휴일을 줄이게 되면 개천절이나 제헌절 중에 줄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개천절은 살아남고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공휴일에서 제외돼도 국경일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이러니까 꼭 무슨 이 좀 경시하는, 가볍게 대하는 그런 인상이 짙죠.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2005년 6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걸 개정해가지고 식목일하고 함께 이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헌절이 뭐 그렇게 생각하자고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냐면 당시에 노무현 정권 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진보 좌파 정권이었는데, 좌파 측에서는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는 포함이 됐었죠. 왜? 요즘은 이제 뭐 건국 100주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제는 불가피하게 이 1948년 건국 대한민국, 이걸 인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사실은 말이죠, 자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서 어떤 대통령이냐, 1948년에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이 헌법에 따라서 그 지위를 얻게 된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 헌법, 제헌헌법 이걸 부정하고 1919년 4월 11일에 제정됐던 10개조의 임시헌장, 이걸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그러고 그걸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이러고 주장을 해왔으니 그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요새는 좀 바뀌어졌어요. 왜 바뀌어졌냐? 지난 3.1절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기념사업을 통일부에서 북한하고 같이 하자. 왜? 작년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그렇게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그런 식으로 제의를 했답니다. 우리 기념사업 같이 하자. 공동사업으로. 근데 그때는 뭐 별로 그 반대하는 빛을 안 보였던 김정은이 가서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왜?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이 건국했다고 말하게 되면 1948년 9월 9일에 이 건국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떻게 됩니까? 반국가단체, 반역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반란, 수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북한에 이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래가지고 제의를 거둬들인 거죠. 그 요즘은 말이죠, 좌파 중에서도 건국 10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참, 우리 국내에서는 뭐 전문가, 학자, 언론들이 그렇게 수없이 지적을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 그 참모들, 김정은의 낯빛 한번 바뀌니까 그냥 이렇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참 무리죠. 왜냐하면 당시에 1919년 4월 11일에 성립됐던 임시헌장, 그리고 그걸 그 당시의 상해 임시정부는 당시에 6개나 있었던 임시정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그 직후에 독립운동단체로서 6개의 임시정부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분열해서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일의 임시정부,
통합된 단일의 임시정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성립된 것이 9월 11일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법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헌법 전문이 있고 또 58조가 되고 8개 장으로 나눠서 58조, 전문 58조 이렇게 헌법적인 체제를 갖춘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라고 말하려면 바로 그때 그 임시정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통합 단일의 임시정부. 그게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건국일로 맨날 이야기했던 1919년 4월 11일은 아닌 거죠. 그 이후에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것도 얼버무리더니 김정은이가 또 아주 불쾌한 낯빛을 보이니까 이제는 아예 건국 100주년 이걸 아예 이제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100주년 되면 안 되죠.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공식적인 반란 수괴로 몰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자기로서는. 근데 우리로서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맞는 말이죠. 지금 좌파들만 그걸 아니라고 그러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당시의 박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대한민국은 북한은 자기들은 그해 9월 9일에 성립됐으니까 건국했으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남조선은 이승만 패당은 이 분단을 연구하기 위해서 단독 정부를 세웠다. 억지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가는데 해방 그 직후부터 말이죠. 치차코프 그 소련군 점령군 사령관 주도하에 북한의 정권을 만들었고 그때 그 사람들이 괴뢰가 돼가지고 북한에다가 자신의 정권을 수립한 사람이 바로 김정일 아버지, 김정은 할아버지, 김일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3대째 지금 독재를 하고 있죠. 그런 정권에다가 은근히 정통성을 그쪽에 넘겨주고 싶어가지고 민족적 정통성을 그쪽에 있다는 식으로 엉뚱한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스스로가 자신의 그 역사를 부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상한 기형적인 역사관이 형성된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 행세하고 있잖아요. 이 재헌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날을 광복절이라 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물론 이제 국경일이죠. 그 다음에 그날은 공휴일이고 그 의미도 대단합니다만은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이 완료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부수 작업은 남아 있었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완전히 이제 성립 작업이 완료된 그날이 바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정부 수립일 기념보다는 이 대한민국 이 재헌절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시초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재헌절은 아주 좀 뭐랍니까 서자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경일은 대개 대통령들이 나가서 주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 주도로 이건 이제 국회가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국회에서 재헌절 할 때 보면 대통령이 나와서 뭐 이렇게 정말 격려해 주는 경우가 올해도 안 했죠. 올해 문재인 대통령 안 했습니다. 안 왔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비로소 시작된 그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 얼개가 갖춰지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구체화된 거죠. 제도가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그런 모든 구성 요소들 총 아우르고 그의 가치관을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제도를 부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성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을 이렇게 좀 홀대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참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경축사를 하면서 그런 뭐 의의도 좀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뭐 그래도 어쨌든 이 재헌절이라는 것이 그 의미 같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평가를 했는데 또 여기서 또 개헌 이야기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개헌 이야기한 거 전번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와서 발표했던 그 개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문 의장은 국회의원 소환제를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건 개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점을 들었으니 개헌을 주장했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 이걸 바꿔야 되겠는데
예, 그러자면 개헌밖에 방법이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개헌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개헌을 어쨌든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개헌 논의가 일단 시작되면 그게 또 어렵습니다. 뭐 하냐면 또 권력 구조, 또 거기다가 대통령 임기 4년 연임, 4년 1회 하는 중임제, 뭐 이런 개헌을 하자고 지금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좌파적인 가치관을 담은 그런 개헌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권은 확대하고 기업인들의 기업하는 권리는 오히려 축소시키고 위축시키고 그렇게 하는 개헌. 그 다음에 무슨 대한민국 헌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란 말을 뭐 경우에 따라서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우리가 지금 세계 인권 선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적용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겠다면서도 무슨 뭐 그게 왜냐면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인민, 사람 그걸 이제 항상 강조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이 언제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인권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예?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그걸 보장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만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조금이라도 작용하도록 이렇게 안달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개헌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크게 이기면 또 개헌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때는 만약에 아주 자신감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개헌을 하려는지 모르죠. 연방제 공화국 이쪽으로 가는 개헌을 하려는지 일당 독재를 하려는지 이 국가적 가치관, 국민적 가치관을 완전히 사회주의화 하려는 건지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표현을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 옆에 붙이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거든요. 뭐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그런데 민주주의 앞에는 어떤 말을 붙여도 다 이해가 다 돼요. 생활민주주의도 있고 무슨 많잖아요. 근데 그건 뭐 일일이 하면 모든 용어를 앞에 붙여도 다 민주주의가 되니까 민주주의 일단 그려놓고 나면 저 사람들 궤변 많고 선전선동술에 능한 사람들이 뭐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 재헌제를 맞아서 재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문재인 정권에 의한 개헌, 이거는 우리가 강력히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현재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것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훼손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국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 있죠.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엄청난 위기고 엄청난 비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날로 오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